1계급 특진시킬 수 있다.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면 1계급 특진 가능. 단 모든 경찰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 세우고 전사 순직했을 때는 2계급까지도 가능. 응? 이렇게. 그러니까 뭐 특별히 외울 건 없고 원칙은 1계급 특진, 예외적으로 2계급 특진 사유 이렇게 정도만 정리해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번에 또 숫자 외워야 된다. 자, 경찰 공무원이 승진이 가능하려면 적으로 한 계급에 법이 정한 일정 기간 근무를 해야 승진할 자격이 주어져. 그걸 뭐라 그래?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 연수 있지? 그걸 승진 소요 최저 근무 연수 이렇게 표현했어요. 응? 따라서 여러분들이 경찰 시험에 합격 가지고 이제 채용됐어. 얼마 동안 근무해야 돼? 순경에서. 응? 1년 이상 근무해야 이제 승진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 응? 그러면 1년 근무한 뒤에 경사 승진 시험 보고, 그죠? 또 1년 지나면 경장 승진 시험 볼 자격 생기는 거야. 그죠? 그래서 거기 1, 2, 3, 4. 자, 밑에서부터 보자. 순경 계급, 경장 계급, 그러니까 순경에서 경장까지는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그 다음 계급에 승진 대상자가 승진하는데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응? 시험 볼 자격. 그 다음에 사망, 경위나 경사급으로 얼마 이상 근무해? 2년 이상 근무해야 경위에서 그 다음에 뭐야? 경감으로 승진하려면 2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 응? 경사에서 다음 뭐야? 아니야. 경위 뭐 그런 식으로 공부해야죠. 2번은 경정, 경감. 그러니까 경감이 총경으로 승진하려면 3년 이상 재직해야 된다. 응? 이런 요건들이 이거 외워야 돼요. 꼭 외우고. 다만 우리 위에서 말하는 특별한 공적을 세웠다든지 해가지고 특별 승진시킬 때는 이 최저 근무 연수,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 연수 채우지 못했어도 특별 승진시킬 때는 예외. 그렇죠? 야, 그러면 승진이 빠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같은 동기 중에 순경으로 같이 들어갔는데 뭐야? 1년 만에 시험 합격. 경사 달았어. 그죠? 경장 달았는데 또 저 탈주범 권고했다 해서 1계급 특징. 그럼 바로 팍팍 올라갈 수도 있지. 그 차이가 많이 나죠. 승진 시험도 합격 못 하고 그러니까 뭐 5년 지나서 겨우 근속 승진한 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겠지.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B번 외워야 됩니다. 밑에 B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 기간 따질 때 휴직했던 기간 이런 거 다 뺀다는 거야. 휴직했던 기간만큼 더 채워야 된다는 얘기지. 휴직 기간, 직위 해제 당했던 기간, 징계 처분 받았던 기간, 또 뭐야? 승진하는 데 필요한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이런 건 어떻게 돼? 최저 근무 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포함 안 시키는 것들 목록 알고 있어야 돼요. 휴직 기간, 직위 해제 기간, 징계 처분 기간, 그다음에 뭐야?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이런 거 다 외워야 됩니다. 징계 처분 기간 포함해서 꼭 외워두고요. 다만 이제 예외가 있긴 있죠. 그래서 137페이지 박스 안에 보면 휴직 기간 중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휴직했던 기간, 또 직위 해제 기간 중 이렇게 했던 기간, 요거는 뭐야? 포함을 시키는 예외가 있긴 있어. 근데 그것까지는 그냥 그런 정도가 있다라는 정도를 알지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원칙이 B만 잘 공부하면 돼요. 그 다음에 C번은 뭐 시험에는 잘 안 쓰는데 C번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경찰대 졸업하잖아. 그러면 경찰대 졸업하고 신규 채용할 때 무슨 계급 줘요? 경위 계급을 부여한단 말이야. 그런데 경찰대 졸업하면 군대도 안 갔다 와도 된단 말이야. 대신에 첫 발령을 어디로 내? 경비부서로 발령내는 거야. 시위 진압이가 담당하도록. 그래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경비부서에서 근무를 해야 돼. 그 경비부서에서 근무한 걸 군복무 경력으로 그렇게 대체하는 거야. 그래서 그 B, C번에 뭐라 그랬어?
그 예전에 이게 불만이 많았어요. 아니 경찰대 졸업한 사람들은 바로 이제 나와서 경위 달지, 거기다가 군대도 안 가지, 그리고 그냥 막바로 이제 근무하면 그것도 승진 근무 시간에 다 그 기간에 다 포함시켜 주지. 너무 특혜가 많은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많았다고. 그래서 C번 같은 조항이 새로 들어가고 그런 거야. 그래서 경찰대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이 여기 이제 전투경찰대 대원 이렇게 규정이 있지만 이제 전투경찰대 폐지됐으니까 현재는 이제 그러니까 의경이라기보다도 쉽게 말하면 경비부서, 경비 업무로 이제 그 근무한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 여수에 의무적으로 복무한 기간은 포함시키지 않아주는 거지. 그 이치상 그래야 맞겠지. 형평에 맞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외우지 말고. 등등 어쩌고 저쩌고 있어요. 넘어가도 되고. 다만 쭉 내려가서 G번, G번, H번이지. 요건 좀 체크해봐. G번, H번. 자, 알파벳 G번은 강등 얘기 나오지. 강등이 뭐냐면 한 계급 떨어뜨리는 거야. 에? 한 계급 뭐 잘못해가지고 한 계급 떨어뜨렸어. 그래서 강등되었던 사람이 이제 다시 승진을 했어. 강등되기 전에 계급으로 승진. 원위치 된 거야. 그죠? 이렇게 되었을 때 그 강등되기 전에 그 계급에서 재직했던 기간은 어떻게 돼? 다음 승진하는 데 필요한 승진에 필요한 근무 년수에 포함을 시켜준다는 거야. 응? 그치?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응? 그 다음에 H번. 강등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했던 기간은 승진 소요 최저 근무 연수.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경위에서 뭐로 강등됐어? 경장으로 경사로 강등이 됐어. 경위에서 경사로 강등이 됐는데 이 경위로 근무했던 기간이 한 3년 있었다. 응? 그러면 어떻게 돼? 경위로 근무했던 게 3년 있었는데 경사로 강등됐지. 그러면 다시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하는데 일정 기간 근속 기간 이런 거 필요하잖아. 그럼 거기에 뭐 포함시키는 거야? 앞서 3년 근무 기간은 포함을 시켜서 다시 경위로 승진할 때 그걸 기간을 계산한다는 얘기야. 응? 그래서 G번, H번. 그러면 헷갈리면 뭐라고 쓰면 강등되었던 기간은 하여튼 산입한다. 응? 강등되기 전에 근무했던 기간은 다 산입해준다. 그렇게 정도로 기억하면 틀리지는 않을 거야. 응? 그래서 GH번 이런 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승진 임용 제한에서 다음 페이지 보니까 138쪽에 승진 임용 제한 사유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같은 건 이미 아까 공부한 거야. 그래서 응? 1번 어떤 사람들은 승진 못 시켜?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응? 또 이미 징계 처분 받고 지금 진행 중인 사람. 그죠? 또 징계 처분 중에는 기간 중에는 승진 안 된다는 얘기지. 그다음에 세 번째 직위 해제 받은 자. 그다음에 또 휴직 중인 자. 그다음에 마지막 줄에 15기간 중에 있는 자. 그지? 이런 자는 그래서 그것만 밑줄 쳐.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징계 처분 중인 자, 직위 해제 기간 중인 자, 휴직 중인 자, 그다음에 15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승진 임용 제한된다. 그다음에 2번은 또 어떻게 돼? 징계 처분을 받고 일정 기간 지나기 전에는 승진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에 있어요? 강등이나 정직이라는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 강등이나 정직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얼마 동안 승진 못 돼? 응?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승진 못 하는 거야. 응? 야, 강등이나 정직이 강등은 한 계급 떨어지지 3개월 동안 일도 그만두고 쉬래. 월급도 뒤에 나와 이제 월급도 3분의 2를 깎아요. 근데 그 기간 끝나고 나도 어떻게 돼? 승진 못 해. 18개월 동안. 호봉도 안 올라. 뒤에 공부하겠지만 어쨌든 강등 정직이라는 징계를 받았으면 그거 끝난 뒤 18개월 동안 승진 못한다. 또 감봉은 일은 다 하는데 월급을 3분의 1을 깎아요.
최대 3개월까지 감봉할 수 있는데 그 감봉 기간 끝나는 날로부터 1년 12개월 동안 승진 못 하는 거야. 응? 그다음에 견책이라는 게 제일 가벼운 징인데 이 견책은 이제 막 꾸짖고 뭐 반성문 써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뉘우치게 하는 조치인데 이 견책이 끝난 날로부터 견책 받으면 견책을 한번 이건 기간은 없어. 견책이란 걸만 받으면 6개월 동안 승진 호봉 안 올라가. 승진 안 되고. 응? 그래서 그런 거. 이거 뒤에 또 나오니까 이게도 그죠? 다만 2번 중에 뭐 더해지나 봐. 2번 문장 봐봐. 원칙은 이렇게 이제 18개월, 12개월, 6개월인데 뭐 있어? 괄호 속에. 응? 뭐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았대?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 이런 것 때문에 징계받으면 어떻게 돼? 여기다 3개월 더 보탠다는 거야. 응? 그치? 더 강화된 거죠? 우리 요새 분위기가 청렴의무,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이게 굉장히 강조하거든. 그래서 이런 규정이 새로 추가됐어요. 그래서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 때문에 징계받았다면 원래의 기간에 3개월 더한다. 승진이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 기간 제한 받는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 뭐 1항, 2항 이 정도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만 C번을 보자. 그 밑에 C번. 그러면 위에서 말하는 이런 승진, 임용, 승진시킬 수 있는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인데 일정 기간. 그런데 근무 중에 어떻게 특별한 공적을 세워. 그러면 또 어떻게 한대? 그거 읽어봐. 경찰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고 해당 계급에서 훈장을 받았든지 어떤 그 국무총리 이상으로부터 표창 같은 거 이렇게 받았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위에서 말하는 승진 제한 기간 절반으로 줄여준대. 2분의 1로 단축시켜 줄 수 있대. 그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 대우 공무원 제도라는 게 또 있어. 응? 이게 대우 공무원 제도라는 걸 왜 만들어냈냐면 이제 인사 적체가 심하다면 승진 대상자고 승진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 응? 위로 올라갈 자리가 부족해. 그러면 이 사람을 승진을 시켜줘야 될 대상자인데 자리가 없는 문제점.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대신에 그 계급을 승진은 못 시켜주는 대신에 수당을 좀 더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우 공무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옛날 회사 조직 같은 데도 무슨 과장 대우, 뭐 부장 대우 이런 명칭이 있어서. 그러니까 부장은 아닌데 부장급으로 말하자면 뭐 월급도 주고 이런 거와 마찬가지야.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대우 공무원제도 읽어보면 사기를 진작하는 등 이런 목적으로 두 번째 줄 어떤 한 계급에서 승진에 필요한 요건은 다 갖췄어. 승진에 필요한 근무 연수 이상 다 채우고 근무 실적이 우수한 경찰 공무원을 승진을 못 시키는 대신에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해서 수당을 좀 더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응? 이거 외울 건 아니고 읽고.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봐. 그러면 대상자가 누가 돼요? 139쪽에 보면 대우 공무원 선발될 수 있는 자 동그라미 1항 어떻게 돼 있어요? 응? 첫째 줄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 연수 다 채웠고 그 기간이 채운 공무원 중에서 계급 총경부터 그 이하 총경 이하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돼? 응? 해당 계급에서 총경이나 경정은 7년 이상 근무를 했고, 응?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경감 이하는 5년 이상을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응?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 이상은 이미 채웠는데 승진은 이제 자리가 없어서 안 되고 있고 그런데 근무 실적은 우수하고 그런 자를 대상으로 자 총경 경정급에서는 7년 이상 근무한 자, 그 경감 이하에는 5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이제 근무 실적 같은 거 따져가지고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이렇게 된 얘기야. 응? 1항 유의.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대우 공무원 선발 절차 및 시기인데 동그라미 1항만 보자. 자 우리 인사권자 임용권자는 매 분기니까 여러분 분기라는 단어는 1년을 어떻게 돼요? 1년을 4개의 시기로 구분하는 게 분기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를 1분기, 응? 4월부터 6월까지를 2분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4분기로 나눈단 말이야. 그러면 자, 매 분기 말 5일 전까지 뭐 이건 외우지 않아도 돼. 매 분기 말 5일 전까지 뭐야? 대우 공무원 선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를 이제 결정을 내리고 마지막 그 다음 분기 첫 달 1일 날 대우 공무원으로 발령을 하는 거야. 응? 그죠? 분기별 첫 달 1일 날 대우 공무원 일괄 발령을 낸단 말이야. 응? 그럼 승진은 안 된 거지만 수당은 더 나온다 이거지. 응? 그래서 그 밑에 칸 대우 공무원 수당 지급한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동그라미 2번. 근데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뭐 했대? 징계를 받거나 직위 해제를 받거나 휴직을 해도 수당은 계속 지급한다. 이런 거 틀리게 만들기 쉽겠지. 수당을 지급한다를 갖다가 이런 경우는 수당 지급을 중단한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징계를 받거나 직위 해제를 당하거나 휴직을 해도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일단 수당은 계속 준다. 단 좀 줄여. 그래서 끝에 보니까 어떻게 돼? 줄여서 지급한다. 주기는 주는데 좀 줄인다. 그래서 이 양을 중시. 뭐 사망은 그냥 읽으면 대우 공무원을 선발하는 거나 수당을 지급하는 거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 그러면 그 잘못을 정정하고 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넘어가고요. 동그라미 이 양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대우 공무원으로 이제 발령이 선발이 돼서 승진 못하고 대신에 수당을 좀 더 받아오다가 마지막에 뭐 했어요? 승진을 하게 되면 대우 공무원의 지위는 바로 상실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죠?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 대우 공무원 제도 요새는 조금 관심이 좀 뜸해졌어요. 왜냐면 이게 첫 도입될 때는 뜨거운 거였지. 그래서 그때는 시험에 그 당시에는 꽤 한 두어 번 정도 나왔어. 근데 지금은 이제 이미 도입이 돼서 정착돼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렇게 주된 관심사는 아니지만 해둬야 돼. 그다음에 그 밑에 전보제도 있어요. 전보제도. 여기 자, 전보제도 공부할 건 뭐냐면 한 두세 가지. 첫 번째, 전보라는 조치는 뭐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같은 계급인데 계급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자리 바꾸어서 이동하는 거 있지? 수평 이동. 그걸 전보라 그래. 그래서 개념. 동일한 직위 및 자격 내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 이게 법이 정한 개념이야, 용어. 근데 머릿속으로 이해하기는 수평 이동하는 거다. 동일한 계급 하에서 계급은 유지한 채 동일 계급 내에서 자리 바꿈하는 거다. 얘 보면 알겠죠? 응?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보라는 거는 수평 이렇게 자리 직무도 바꾸고 뭐 근무지도 이렇게 A 경찰서에서 B 경찰서로 이렇게 자리 이동하고 이런 거죠. 지방청 내에서 보통. 근데 왜 그런 걸 자리 이동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 한 군데서 한 가지의 일만 수년간 계속하면 피곤해. 좋은 점도 있지. 그 분야에 어떤 정통하게 되고 전문성도 늘어나지만 한편으로 또 지루하고 새로운 것도 없고, 그지?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좀 업무를 바꿔주고 새로운 환경에서 또 일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해. 그리고 여러 파트를 일해봐야 두루두루 알게 되고 다른 분야 부서하고도 이해가 깊어져서 협조가 잘 될 수 있고, 그지? 그리고 전체 분야를 다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서, 그죠? 상급자가 됐을 때도 지휘 통솔을 쉽잖아, 그죠? 그런 능력 키워주기 위한 목적이야.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전보라는 인사조치라는 걸 실행을 한다는 거지.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 너무 자주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또 문제야. 안 그래요? 어디 딱 발령나서 가가지고 이제 짐 풀고 적응할 만하면 이제 좀 업무도 익히고 할 만하면 또 어디로 가래? 그럼 뭐 이건 뭐 죽도 박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게 너무 자주 인사 이동을 시키면 곤란하고 그대로 또 한 곳에서만 계속하게 한 업무만 하게도 곤란하고 적정 기간마다 이렇게 이동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여러분들 세 번째 라인을 봐봐. 전보의 제한이라는 파트 있죠? 그 숫자 나오지? 원칙이 몇 년 안에는 한 번 어디에다 자리 배치 보직 준다면은 원칙적으로
얼마 안에 전보 조치 못해? 1년. 응? 그게 원칙이야. 동그라미 1번에 저수 그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전보 조치할 수 없다는 거야. 응? 원칙이. 다만 두 번째 줄에 보면 뭐 있어? 감사 업무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일 때는 한번 감사 업무직에 발령하면 2년 안에는 딴 데로 발령 못 낸다는 거야. 감사직은 2년. 응? 단서가 달려있죠? 원칙은 1년이고 감사 업무직은 2년. 같이 공부해두고. 그러나 그 밑에 보면 어떻게 돼요? 1년 안 지났어도 발령 내고 1년 안 지났어도 1년 이내에 또 전보 조치 할 수 있는 대상 예외가 또 있긴 있어. 그죠? 그래서 1항 보면 뭐 취해조 단위 보조기관 내에서 전보한다든지 쭉 많죠 사유가. 이거 다 어떻게 냈어? 그냥 쭉 한번 보되 뭐 3번 같은 건 어떻게 돼요? 뭐 기구 개편 직제적. 그러니까 뭐냐면 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응? 부서 조직 바뀐다든지 그러면 이걸 할 수 없이 1년 안 지났어도 보직 변경 응?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예외가 있고 또 하나는 승진시키는 거는 어떤 자리에 보직이 배치돼 계급은 똑같잖아. 근데 이제 어떤 자리에 배치된 지 1년 안 지났어도 승진시키는 건 괜찮다 이거지. 응? 승진시킬 때는 괜찮고 승진시키면서 다른 자리로 다른 직무로 배치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0번 항목에 뭐 있어요? 15임용 중일 때는 그 자리 배치된 지 1년 안 지났어도 다른 자리로 또 배치할 수 있다. 응? 예전에 기억나기로 15임용 중일 때 요거를 지문으로 깔아낸 것 같아. 응? 원칙 전보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일단 그 전보 조치는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못하는 거다. 단 15임용 중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문 간단 말이야. 그거 정도 공부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인사교류라 그래서 그는 참고사항 정도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전과 141쪽에 전과 보세요. 이 전과라는 거는 경찰에 있어서는 아까 공부한 경과 바꿔주는 걸 말하는 거야. 경과 변경을 의미한다. 응? 경찰에 있어서 전과란 경과 변경을 말한다. 자, 별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어. 나온 적은 없었는데 혹시 만약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 정도는 알아두자. 거기서 그 두 번째 라인에서 동그라미 1번 보자. 전과는 뭐만 인정해요? 일반 경과 부여받은 자가 수사경과로 아니면 보안경과 또는 특수경과로 전과하는 것만 하나여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응? 원칙이 그거야. 단 예외 어떻게 돼?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서 뭐 정원이 감축되는 등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한해서는 수사, 보안, 정보통신경과 등 특수경과 부여받았다가 일반경과로 전과가 될 수도 있다. 그건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있을 때 한해 1항만 체크해 둡니다. 그리고 넘어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 파견 근무라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경찰 공무원 변경의 한 양태 중에 하나야. 그래서 법은 정해놔서 내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파견 근무는 가장 전형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들 파견 근무. 예를 들어서 청와대 파견 근무 한다든지, 그지? 아니면 해외 대사관에 파견 근무 나간다든지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어, 그죠? 또 뭐 있을까? 인터폴 본부, 프랑스 리옹에 본부 있는데 인터폴 본부에 각국 우리나라 이제 가입한 국가니까 그 각국의 대표하는 경찰관 파견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근무할 수 있고 아마 싱가포르의 아시아 지부가 이제 결성이 됐을 텐데 그런 데다가 이제 파견 보내서 근무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국제 협조 공조를 위해서 그런 식의 이제 해외 국내의 다른 기관, 해외의 다른 기관 이런데 파견 나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고 예. 자 143쪽에 휴직 있죠. 휴직. 요새 휴직이 또 꽤 나오는 편이야. 그래서 자 휴직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의무야. 뭐 뻔하잖아. 휴직은 경찰 공무원 신분 계급 똑같이 유지한 채 담당하던 자리에서 물러나서 쉬는 거죠. 그죠? 쉬게 하는 거야. 자 그런데 휴직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야?
자기가 원해서 쉬는 거 있잖아.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의원휴직. 응? 그래서 휴직 신청서 내가지고 허가 받아서 쉬는 거 의원휴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야, 너 안 되겠다. 넌 좀 쉬어야 돼. 직권휴직, 즉 강제로 휴직시키는 게 있어. 응? 그래서 최근 문제는 다음 중 휴직에 대해서 물어. 다음 중 휴직 사유가 다른 거 하나는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낸 적이 있어. 다른 건 본인이 원해서 쉬는 건데, 예를 들면 세 가지는, 하나는 강제로 휴직시키는 사유, 이렇게 해서 지문 4개를 구성해서 낸 적도 있어.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가 직권휴직이죠. 직권휴직은 인사권자가 강제로 쉬게 하는 거야. 그죠? 어떤 사유야? 그래서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6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는 인사권자,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 상관없이 휴직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떤 사유야? 1번 첫째 줄, 그냥 길게 하지 말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가 있어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 그죠? 이러면 뭐 본인이 좀 쉬고 싶다고 원래 휴직 신청을 하는 게 정상인데, 본인은 그런 걸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강제로 휴직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망 뭐 해당 사항 없을까요, 여러분하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국가공무원법이니까 모든 국가공무원들에게 다 해당 사유지만, 경찰직은 뭐야? 남자들 다 병역을 마친 거를 전제로 하니까, 일반 행정공무원은 군복무 안 마쳤어도 공무원 임용되거든. 공무원 근무하다가 군대 갔다 올 수 있어요. 응? 네, 그러니까 그건데 3번은 별로 여러분이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야? 하여튼 생사나 소재가 불명할 때. 그죠? 생사 소재 불명. 그 다음에 뭐 그 정도. 응? 네. 그 다음에 의원휴직 사유 보자. 이거는 본인이 원해서 이제 그만두는 경우죠. 그래서 1번 같은 거 보면 뭐야? 타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해외 유학 갈 때. 그죠? 뭐 이런 거 있죠. 예. 또 4번 같은 거 보면 뭐야? 임신, 출산 휴가. 그죠?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뭐야? 뭐 조부모,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배우자, 자녀, 이런 거 간호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런 때도 휴직서 내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등등. 그래서 외국에서 근무, 유학, 연수하게 될 때, 이럴 때도 휴학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의원휴직사. 그래서 대충 짐작할 수 있죠. 냈다 그러면 강제휴직 사유냐, 의원휴직 사유냐, 대충은 구별할 수 있을 거야. 그죠? 자, 그러면 효력에다 조금 더 초점을 둬. 자, 휴직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돼? 공무원의 신분, 계급 그대로 유지하지만 직무는 수행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신분 및 계급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 못하고. 다음에 다음 페이지 봅시다. 동그라미 2번. 휴직 사유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3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응? 휴직 사유 없어지면 30일 이내 신고하면 복직됩니다. 응? 그래서 휴직은 복직이 보장이 돼요. 자기가 사유 없어졌다고 신고만 하면 복직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직이 보장이 돼. 그래서 2, 3번이 같은 얘기야. 같이 묶어서 30일 이내 신고, 응? 복직된다. 응?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3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우리 아까 근데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30일 이내 휴직기간 끝나거나 휴직 사유 없어졌음에도 3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뭐 할 수 있어? 응? 그러면 아까 사유 중에 뭐 있어요? 응? 뭐 할 수 있지? 그렇게 되면 직권 뭐 이렇게 면직시키거나 뭐 그럴 사유가 돼요. 자, 그 다음에 휴직한 기간 중에는 월급을 원칙은 어떻게 돼요? 응? 이게 이제 휴직 사유별로 조금 감액해서 지급하죠. 응? 그래서 예를 들어 동그라미 1번. 신체 정신 장애 때문에 장기 요양 필요해서 휴직 공무원에게는 어떻게 돼요? 원칙이 이것도 되게 좀 구분이 또 돼 있어. 그죠? 그래갖고 예를 들어 두 번째 때 휴직 기간이 1년 이하라면 70%를 주고, 그죠? 받던 봉급에. 휴직 기간이 1년을 넘고 2년 이하일 때는 50%를 지급한다. 다만
이 이제 공무상의 질병, 그러니까 질병이 발생한 원인이 공무상 생긴 질병 때문에 휴직할 때는 봉급 전액을 다 지급한다. 그죠?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 휴직 기간 중에 봉급 감액의 경우인데 동그라미 1번을 잘 공부하면 될 것 같아. 나머지 거는 별로고 1번이 출제된다면 1번 가지고 낼 거야. 동그라미 1번. 그래서 신체 정신 장애로 장기 요양을 위해서 휴직했을 때는 근무 기간 연수에 따라 70% 줄 때도 있고 50% 줄 때도 있다. 다만 공무상의 질병으로 휴직할 때는 전액 다 준다. 요거만 잘 유의해 두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145쪽에 직위 해제라고 있죠? 되게 중요해. 직위 해제. 직위 해제 시험에 자주 나와. 자, 우리 직위 해제는 이렇게 생각해 봐. 야, 예를 들면 저기 저런 데 있잖아. 전에 은평구 그 검문소에서 총기 사고 났다. 이런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 감독자 문책 차원에서 어떻게 돼요? 서장 직위 해제 이런 거 많이 나오지. 그 봐, 직위 해제가 뭐 하는 거야? 서장직 박탈하는 거야. 그렇다고 경찰 공무원 신분하고 계급은 그대로 유지하고 담당하던 자리 직위에서만 물러나 있게 하고 대기 상태로 두는 거예요. 응? 그랬다가 이제 대기 발령 상태로 뒀다가 뭐 이제 다시 뭐 직위 다시 부여해서 시키고, 아니면 이제 직위 해제하는 사유가 근무 성적이 너무 나쁘거나 뭐 극히 불량 실적 이렇게라면 대기 직위 해제시키고 과제 줘. 능력 개선하라고. 그런데 나중에 왔는데 능력 개선이 계속 될 가능성이 없어 보여? 그러면 자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빼고는 원래는 다시 자리로 돌아오긴 하죠. 자, 그럼 직위 해제의 뜻. 기획법 공무원에게 어떤 자리,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걸 말한다. 이거 뭐 읽고 지나가는 거야. 중요한 거 니은법. 직위 해제는 일종의 무슨 성격은 있어? 제재. 응? 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제재하는 성격이 있단 말이야. 문책하는 성격이 있다고. 하지만 이거 법으로 정해놓은 징계 종류는 아니야. 법으로 정해놓은 징계 종류는 6종류인데 이제 좀 이따 공부할 거야. 그래서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이렇게 6종류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징계 종류는 아닌데 분명히 이거 문책하는 거야. 그지? 제재하는 성격은 있어. 그래서 이 법으로 정한 징계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는 복직이 보장이 안 된다는 점. 응? 반드시 복직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 점 유의해 둔다. 그리고 사유, 직위 해제 사유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용권자는 5가지 사유에 해당될 때는 직위 해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유예요? 2번도 쪼개서 공부해.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할 때. 또 뭐야? 근무 성적이 나쁜 자. 직무 수행 능력 부족, 근무 성적 극히 나쁜 자. 두 가지야. 그 다음에 3. 뭐야? 징계 종류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4가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라 이 4가지 공통점 묶으면 뭐냐면 중징계라고 말할 수 있어. 이 분류상 그러니까 해당 공무원이 뭔가 잘못을 크게 한 거지. 그래서 중징계 결정 내려달라고 이제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자.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옆에다가 징계 종류 중에 4개 빼고 나면 경징계라고 분류되는 게 2가지. 뭐야? 감봉하고 견책 경우는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지. 이 감봉이나 견책 의결 요구 중인 자는 직위 해제 못한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3번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아직 유죄 판결 안 나왔지만, 그래 유죄 판결 안 나왔지만 자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담당하던 자리에서 형사사건으로 지금 기소될 정도면 비리가 좀 중하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유죄 판결 나오진 않았지만 재판 유죄 확정은 안 나왔지만 일단 담당하던 자리에서 물러나 있으라, 대기하라 이거지. 단 괄호치고 약식 명령이 청구된 자.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간단한 이제 벌금형 같은 거 나올 그런 거 청구하는 거죠. 서면 정식 재판하고 판사가 서면 심리만 하고
벌금형 선고 이런 게 약식 명령이야. 응? 그래서 그 약식 명령 청구된 자는 제외. 그다음에 5항은 뭐 별로 내기가 힘들어서 잘 안 내. 6항 있죠. 6항이 새로 추가된 거야. 응? 옛날 책 갖고 공부하면 이런 게 반영이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6항에 뭐 들었어? 뭐 금품 비위, 그러니까 뭐 금품 받았다든지, 그죠? 응?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를 인하여 감사원이나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하기 어려운 자도 뭐였어요? 직위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시켰어요. 응? 그러니까 좀 키워드를 줄여서 공부하면 앞에 무슨 사유? 금품 비위 성범죄. 응? 그래가지고 뭐야? 응? 두 번째 줄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 응? 뭐 그 정도로 하면 될 거야. 응? 그래서 금품 비위 성범죄. 그래가지고 뭐야? 수사기관에서 조사 수사 중인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다. 그죠? 여기 사유가 추가됐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직위해제 받으면 어떻게 될까? 신분과 계급은 똑같이 유지되는데 자리에서 물러나야 돼. 서장 자리에서 물러난다든지. 그래서 1번 직위에 종사하지, 기억번이지, 직위에 종사하지 못하고 출근해야 될 의무도 없어. 쉬라는 거야. 그죠? 출근해야 될 의무도 없다. 그 다음에 니은번 봉급? 야, 근무도 안 하니까 월급 깎아. 봉급 감액. 자, 봉급 감액. 그런데 자, 끝에 봐요. 직무수행 능력, 그러니까 위에서 사유, 직위해제 시킨 사유가 뭐냐에 따라 감액하는 정도가 비율이 달라? 어떻게 달라요? 응? 자,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된 사람은 얼마? 응? 80%만 준대. 그죠? 원래 받던 월급에. 그러니까 20% 깎는 거지? 이거는 80%. 그 다음에 셋째 줄. 근데 직위해제 사유가 뭐야? 중징계. 그죠? 이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사유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그런 나머지 사유로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70%만 준대. 더 많이 깎는 거지? 이렇게 요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응? 몇 프로 깎는지. 응? 근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이것도 지금 약간 개정이 돼서 퍼센트가 바뀌었어요. 근데 예전 책은 아마 퍼센트 비율이 이게 다를 거야. 응? 그때 출제될 때 문제도 비율이 다를 수 있어요. 응?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80%, 70%야. 응? 사유별로. 그래서 니은번 아주 중요. 그 다음에 그 밑에도 하나 있는데 그건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자. 다만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새로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는 3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뭐야? 40%만 준대. 응? 응? 그건 아직 시험에는 안 쓰였어. 그 다음에 디귿번 아까 공부했던 거 직위 해제 받았던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 연수 거기에 포함 안 시켜줘. 응? 직위 해제 받았던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 연수에 산입 안 시켜준다. 따라서 그 기간만큼 직위 해제 받았던 기간만큼 추가적으로 더 근무해야 돼. 그죠? 승진하려면. 그 다음에 리을번 직위 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그랬죠? 성격은 이제 문책성이 있는 조치지만 법이 정한 징계 종류는 아니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해? 넌 파면 이렇게 징계 처분 따로 별도로 나중에 다시 하거든 보통. 그래도 그건 뭐야? 이중처벌로 안 봐. 응? 성격이 다른 거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직위해제 조치와 징계 처분을 같이 해도 끝에 뭐라고?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아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두 가지를 이런 걸 뭐야? 두 가지 같이 하는 거를 병과라 그러지. 병과하는 거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곧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으로 안 본다는 말이야. 응? 네, 그렇게 정리. 그리고 이제 미음번은 아까 저기 뭐야? 직위해제 사유 중에 근무 실적이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쁘다든지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자는 어떻게 돼? 직위해제를 시키면서 3개월 이내에 대기 발령을 낸다. 응? 그러면서 뭐해?
숙제 내주는 거야. 능력 개선할 수 있게끔 숙제를 내줘. 응? 그래서 3개월이 지나 뒤에 보니까 뭐가 기대 가능성이 없어. 뭐 개선 가능성이 없어 계속.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그럼 뭐 할 수 있대요? 응?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단 말이야. 자를 수 있다고. 그래서 복직이 보장 안 된다는 얘기야. 응? 직권 면직시킬 수 있고, 다만 인사권자가 그러면 직권 면직에 일방적으로 자르는 거거든. 근데 이거 인사권자가 누구 하나 찍었어. 아, 저놈을 자르고 싶은데, 그지? 맘만 먹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 막 그 사유를 달아. 먼저 못해. 바로 자르지 못하니까 뭐랄까, 막 근무 성적을 굉장히 낮게 매기고 막, 응?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먼저 직위해제를 시켜놓고 어려운 숙제를 내주고 나중에 3개월 지난 뒤에 와서 뭐 별로 개선이 가망이 없네. 너무 이런 거 자체 판단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야. 따라서 이래가지고 일방적으로 혼자 잘라버릴 수 있게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단서가 뭐야? 이렇게 더 이상 능력 개선 가망성이 없다 해가지고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자르려면 반드시 뭘 거쳐야 돼?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거야. 인사권자의 독단적인 결정을 막기 위해서, 그죠? 응? 그래서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비읍번, 그 이외에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인사권자는 지체 없이 다시 직위를 부여해야 된다.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다만 미음번 같이 그 사유가 능력 개선이 안 돼서 그렇다면 직위 다시 부여하지 않고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지?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직위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기타 유형이라고 돼 있어서 강등, 정직, 복직, 감봉 나왔지? 네? 네. 여기서 이거 강등, 정직, 감봉은 다 징계 종류 중에 하나인데 뒤에 이제 징계에서 다시 공부해. 응? 근데 여기서 그냥 한번 나왔으니까 뒤에 가서 또 복습하되 간단하게. 강등은 첫째 뭐야? 한 계급 떨어뜨리는 거다. 이명박 정부 때 새로 도입한 종류야. 한 계급 떨어뜨리고, 두 번째 셋째 줄 밑줄 쳐봐. 이거는 딱 정확히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 못하게 해. 3개월간 직무에 종사 금지야. 응? 3개월 딱 고정된 3개월. 또 하나, 그 기간 동안 월급 어떻게 해요? 응? 넷째 줄 3분의 2 감액 지급이야. 3개월 동안. 응? 세 가지를 일단 기억한다. 세 가지 뭐야? 한 계급 떨어뜨린다. 두 번째,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 못하게 한다. 세 번째, 3분의 2 깎는다 월급. 응? 네, 그 다음에 정직은 첫째 끝에 한 달에서 3개월 사이, 1개월에서 3개월 사이, 한 달에서 3개월 사이 왜요? 직무에 종사 못하게 해. 그 다음에 뭐야? 월급 3분의 2 깎아. 응? 정직 기간 동안. 이거는 계급은 안 떨어뜨리는 거죠? 응. 여러분 정직하고 강등하고 헷갈릴 수 있어. 차이점 두 가지 생각해봐. 강등은 한 계급 떨어져. 정직은 계급은 변함없어. 직무에 종사 못하는 거 똑같아. 월급 3분의 2 깎는 거 똑같아. 단 강등은 어떻게 돼? 3개월 동안 딱 3개월 고정돼 있지. 정직은 한 달에서 3개월 사이 선택하는 거야 인사권자가. 응? 네, 그게 차이. 네, 복직은 다시 넘어가고 감봉은 어떻게 돼? 한 달에서 3개월 사이 직무에 종사 이거는 직무 계급도 똑같고 유지하고 직무도 그대로 다 수행해. 다만 한 달에서 3개월 사이 월급만 깎는 거야. 한 달에서 3개월 사이 월급 얼마 깎아? 3분의 1. 응? 그거 기억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전직과 강임이라고 그랬는데 전직이라는 조치하고 강임이라는 조치는 다른 공무원들에게는 적용이 되는 인사조치지만 경찰 공무원에게는 해당이 없어요. 경찰 공무원직 자체가 하나의 공무원 분류 중에 하나의 직렬이라고 하는 거야. 경찰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이렇게 자리배치 이렇게 바뀌고 하는 건 있지만 경찰 공무원 직으로 있다가 다른 공무원으로 직렬 바꾸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목만 알면 될 거야. 넘어가도 돼요. 자, 거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합시다. 네.